혹시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나요?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 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의보감 속 허준 선생이 남긴 불면증 해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산조인이라는 약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산조인이 도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6시간 58분이래요. 이 수치는 OECD 평균보다 무려 18%나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숙면을 취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에 불과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수면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면 낮 동안 집중력과 면역력까지 무너질 수 있어요. 수면장애 환자 수도 꾸준히 늘어서 1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서 불면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옛 의학에서는 불면증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허준 선생이 집필한 동의보감에 그 해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최고의 의학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습니다. 허준 선생은 이 책에서 불면증의 원인을 크게 5왔어요. 첫 번째 유형은 사결불수라 하여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머릿속이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면 심장과 비장이 손상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영혈 부족으로 과로나 출산 등으로 혈이 부족해져 잠을 못 자는 상태를 뜻해요. 혈이 부족하면 정신을 안정시킬 영양분이 모자라게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음원해열이라 하여 몸 안에 응기가 부족해 허열이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느껴지면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네 번째 유형인 밤연홍성은 몸에 가래와 습기가 쌓여 기운이 막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소화가 안 되면서 멀리가 무겁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 유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심담허겁으로 심장과 담이 허약해져 잘 놀라고 깜짝깜짝 깨는 증상이에요.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면서 깊은 잠이 들지 못하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허준 선생은 불면증을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진 결과로 파악한 것이 동의보감의 핵심 관점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약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산조인입니다. 동의보감 안심편에 산조인이 불면 치료의 핵심 약재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산조인은 한자로 신맛산, 대추조, 씨앗인자를 사용해요. 이름 그대로 신맛이 나는 대추의 씨앗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멧대추나무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흔히 먹는 대추와는 다른 야생 대추인 멧대추에서 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멧대추나무는 양지 바른 산비탈이나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국내 생산량은 거의 없고 주로 중국 양쯔강 이북 지역에서 재배된다고 하네요. 멧대추 열매의 과육은 맛이 없어서 버리고 단단한 씨앗만 약재로 활용해요. 이 씨앗 속에 놀라운 수면 개선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산조인의 효능을 영심과 안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영심은 심장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뜻이고 안신은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심장에 충분한 영양이 전달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보았던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어 비로소 깊고 편한 잠이 들 수 있다는 것이 허준 선생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는 산조인 사용법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볶아서 사용하면 불면증을 치료하고 볶지 않고 그대로 쓰면 잠이 많은 것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같은 약재인데 가공 방법에 따라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에요. 이런 세밀한 구분이야말로 동의보감의 놀라운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조인에는 각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볶으면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이 바뀐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면증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볶은 산조인, 즉 초산조인을 써야 해요. 볶는 과정에서 성분 변화가 일어나면서 진정 효과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산조인의 효과를 어떻게 검증했을까요? 연구진들이 산조인 속 핵심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조인에는 스피노신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스피노신이 수면을 유도하는 주요 활성 물질로 확인되었어요. 동물 실험에서 스피노신을 투여했더니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면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수면 잠복기도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주주보사이드라는 사포닌 계열 물질이에요. 이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바는 뇌 흥분을 가라앉히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산조인의 성분이 이 가바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카페인으로 유발된 수면장애 실험에서도 산조인 추출물이 완화 효과를 보였습니다. 카페인과 경쟁적으로 아데노신 수용체에 작용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 덕분에 산조인은 식약공용 한약재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약으로도 쓰이고 식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의보감에 기록된 대표 처방인 산조인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산조인탕은 불면증 치료에 가장 널리 쓰이는 한방 처방 중 하나입니다. 산조인탕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5가지 약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약인 산조인을 중심으로 복령, 지모, 천곤, 감초가 함께 들어갑니다. 복령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거릴 때 복령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모는 몸 안의 허혈을 내려주면서 음기를 보충하는 약재입니다. 밤마다 열이 올라와 잠들기 힘든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 성분이라고 하네요. 천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멀리가 무겁거나 두통이 있을 때 천꽃이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초는 다른 약재들의 성질을 조화롭게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천권제 강한 성질이 과도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셈이에요. 이 5가지 약재가 서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심신 안정과 수면 개선을 돕는 것입니다. 간열이 부족해서 생기는 허혈과 불안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처방이라 할 수 있어요. 산조인탕 외에도 산조인이 들어가는 유명한 처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귀비탕은 비장과 심장이 허약해서 오는 불면증에 자주 사용되는 처방이에요. 귀비탕에는 산조인과 함께 당귀, 용환육 같은 보혈약재가 포함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로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천황보심단은 심장의 음기가 부족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분들을 위한 처방입니다. 긴장과 초조함이 심해서 밤에 잠들기 어려운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양심탕 역시 동의보감에 기록된 불면치료 처방으로 산조인이 핵심 약재로 들어가요. 이렇듯 산조인은 다양한 불면 처방에 공통재료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약재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산조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산조인차를 끓여 마시는 것이에요. 먼저 볶은 산조인 30g과 개추 10개를 준비해 주세요. 물 1500ml에 넣고 약한 불로 물이 3분의 2 정도로 줄 때까지 끓여줍니다. 건더기를 걸러낸 뒤 기호에 따라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맛도 좋아요. 하루에 1~2잔 정도가 적당하고 취침한 시간 전에 마시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산조인과 백합을 함께 달여 먹는 방법도 전해지고 있어요. 볶은 산조인 40g과 백합 20g을 물두 사발에 넣고 3분의 1로 줄 때까지 달이는 것입니다. 산조인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루로 드실 때는 한 번에 3g에서 5g 정도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산조인과 영지를 함께 달여 마시면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조합은 스트레스가 심한 현대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조인 복용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과다 복용하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복용을 삼가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임산부나 특이 체질이신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산조인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수면제나 진정제를 드시는 분은 효과가 과하게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지혜를 살리되 현대의학의 안전기준도 함께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산조인과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수면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동의보감에서도 약재 못지않게 일상의 양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멈추셔야 해요. 반누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 오후 5화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와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돼요. 네 번째로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야식은 되도록 삼가셔야 합니다.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면 몸이 편안한 수면 상태로 전환되기 어렵거든요. 다섯 번째로 낮 동안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면 밤에 숙면하는 데 큰 효과가 있어요. 다만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세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하게 유지해주세요. 방 온도가 너무 따뜻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수면 위생 습관에 산조인차를 더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보감의 양생법과 현대 수면의학의 원리가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어요. 허준 선생은 단순히 약만 처방한 것이 아니라 마음 다스리기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생각이 많아 잠을 못 자는 사결불수 유형에게는 마음을 비우라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오장육부의 조화를 통해 심신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동의보감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나로 본 것이 허준 선생의 탁월한 통찰이에요. 4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현대 과학이 산조인의 효과를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으니 더욱 신뢰가 가는 부분이에요. 산조인탕의 수면 개선 효과를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약 대비 수면의 질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갱년기 여성의 수면 장애에 대한 연구에서도 산조인탕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면 잠복기가 줄어들고 비럼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이처럼 전통 한의학의 처방이 현대 임상 연구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의 경험의학과 서양의 실증 과학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잠 부족이 아니라 오장육부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동의보감은 전하고 있습니다. 산조인은 심장에 영향을 주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대표적인 수면 개선 약재입니다. 볶아서 사용해야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스피노심과 주주보사이드 같은 성분이 과학적으로도 수면 유도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산조인탕은 복령, 지모, 천권, 감초와 함께 구성된 대표적인 불면치료 처방이에요. 집에서는 볶은 산조인과 대추를 달여 차로 드시면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 복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올바른 생활 관리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밤 따뜻한 산조인차 한 잔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허준 선생이 400여 년 전에 남긴 처방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